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의 김세영 선생입니다. 자, 2021학년도 대입 막바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고요. 수능 직후 논술고사를 여러분들은 앞두고 있겠죠. 고3 현역, 재수생 혹은 삼수생 등등. 여러분들이 논술고사에 임할 때 어떤 부분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임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짧게나마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수능 직후 일요일 날 논술고사를 치르게 돼요. 수능 이후에 논술을 대비하겠다라는 부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짧게나마 수능을 치르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대비해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토요일조차도 논술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하루 반짝 대비를 하고 시험에 임해야 된다는 거 나름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찌됐건 그 마지막 하루 혹은 짬짬이 있는 시간을 잘 할애해서 마지막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점검을 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총 고사 시간이 100분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와 모의논술고사 문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수학은 보통 한 6문항 정도가 나와요. 물론 6문항보다 많아서 7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5개로 압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의 경우에는 6문항 혹은 플러스 1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의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출제하는데 이때도 문항이 대체로 5문항. 물리, 화학, 생명과학이 모두 다 5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어쩌다가 4문항으로 1문항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11문항에서 12 혹은 10문항 정도가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11문항이에요. 고사 시간 100분 동안 11문항을 풀어야 되니까 한 문항당 10분 이내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감안하여서 성대에서도 문제를 출제해주고 있습니다. 타 대학에 비해서 각 문항당 호흡이 약간은 짧아요. 그래서 호흡이 짧은 문항, 예시답안 기준으로 호흡이 짧은 문항 위주로 출제하려고 애쓰는데 어찌됐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훈련을 필히 해보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타 대학과 다르게 몇 개 안 되지만 기하교과까지 출제 범위로 잡아 나왔습니다. 물론 기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재수생의 경우에는 작년에 배웠던 과목이다 보니까 고3이든 재수생이든 간에 상대적으로 괴리감이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하 부분을 출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해요. 그런데 대비할 시간이 짧으니까 기하 부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살피겠다라고 한다면 그나마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2차 곡선 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개념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짧다 보니까 개념 정리를 할 시간만은 안 되니 가급적이면 시간 내에 모든 문항을 다 풀어내고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논술 가이드북이 잘 만들어져 있죠. 가이드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본 문제의 풀어본 답안과 그리고 학교 측에서 제시한 예시답안 및 채점 기준하고 항상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상대적으로 예시답안 길이 기준으로 짧은 호흡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짧은 호흡인데 배점이 10점이라고 평균적으로 잡아서 10점짜리 문제라고 한다면 그 10점이 4단계에서 5단계 기준으로 채점 기준표가 작성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한 개 파트를 뛰어넘거나 놓쳤다라고 한다면 2점, 3점씩 날아간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점 기준에 부합하여서 단계별로 채점이 될 수 있으니 빠뜨리지 말고 요구사항을 잘 챙기자라는 거. 특히 누가 봐도 뻔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답이 간단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배점이 8점 내지 10점짜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의 답을 맞췄냐 틀렸냐가 관건이 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러한 문제도 성균관대 측에서는 논술 문제로 출제한 것이다. 따라서 과정 설명, 근거 및 이유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답이 제 아무리 짧아도 한 줄짜리 답이라 하더라도 두세 줄 이상의 근거를 확보해서 답안을 제시하라. 그래야만 채점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최근 몇 년간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100점 만점, 논술 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본다면 한 75점 정도는 맞춰야만 합격선 근처에 다다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집 단위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최저 점수 기준으로는 70점 근처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5점 이상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세요. 11문항을 시간 내에 100분 내에 풀이하는 연습. 그 다음에 답안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답안을 만들어내는 연습. 그리고 나서 그 채점을 해보시고 나서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완벽하게 써냈다라고 생각하는 답안조차도 채점 기준 하나, 두 개를 거슬리게 되면 2점, 4점이 날아간다. 그래서 10점을 얻은 거로 상정하여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탈락한다면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물론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최저를 맞추는 것이 우선이긴 합니다. 유의하시고. 그 다음 끝으로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사장에서 유의사항 같은 거 학교 측에서 안내하는 내용이 있죠. 수험표 챙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고사장에 들어가서 고사를 치르고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위생, 거리두기 반드시 지켜주고요. 가족 친지하고도 상대적으로는 좀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입실 시간에 준하여서 이동하는 걸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사 시간이 아니라 입실 시간 이전에 학교에 도달하여서 고사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 실제로 성균관대에 가서 시험을 치를 때 답안지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답안지 공란이 여유가 있다라고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공란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미리미리 살펴보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기도구 지참이라든가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1년 동안 연습한 거 충분히 답안지에 쏟아 넣고 나오셔서 꼭 합격 소식을 듣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상 종로학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나마 안내를 해드렸으니 꼭 챙겨보시고 고사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